예절 그러면은 예의 범절의 준말이에요. 예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 보일시자의 풍요로울 풍자입니다. 보일시자라고 하는 것은 재단 위에 재물이 놓여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바란다 그 소리입니다. 의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인자에 오를 의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옳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살고 싶으면은 사람이 갖춰야 될 그런 요인을 예의라고 하는 겁니다. 범절의 범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이고 절은 규칙이죠. 그러니까는 풍요롭게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무릇 누구나 다 지켜야 될 규범, 이게 예의 범절의 예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의는 지역이나 시대나 그거를 초월해서 다 똑같은데 범절은 달라요.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하고 우리나라 밥을 먹는 이러한 풍습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밥그릇이 뜨거우니까는 바닥에 놓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사람이 입이 음식으로 가느냐, 그건 짐승이다. 음식이 입으로 와야지 이럽니다. 그래서 들고 먹어요, 이러고 들고. 근데 한국은 그러면 거지라 그러죠. 네가 거지냐, 들고 먹게 그러죠. 또 한국 사람들은 밥을 갖다가 이렇게 국에다 말아 먹잖아요. 일본에서 그러면 고양이 밥이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밥에다 국을 말아요. 한국은 그럼 개밥이라 그래요. 이게 서로가 달라요. 서양에서 사실 햄버거 같은 거는 엄청난 야만인 음식이거든요. 입을 쫙 벌리고 먹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조그만 것도 칼로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썰어서 이 먹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먹어봐요. 그러면 깨작깨작거린다고 혼납니다.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쌈 싸가지고 푹 넣으면은 서양 사람들은 저 야만인 그래요. 이렇게 범절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입에 들은 음식은 더럽지 않지만은 남의 입에 들은 음식은 더럽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있는 건 아무렇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모습 보면은 상대방이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입을 가리는 거예요. 한국은 머리를 수그리고 일본은 그릇을 가리고 서양 사람들은 조그맣게 떠서 입을 조금 벌려서 넣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의는 똑같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원래 한국도 밥은 숟가락으로 젓가락은 반찬을, 그리고 또 반찬을 먹을 적에도 꼭 숟가락 위에다 반찬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게 원래 우리나라 한국 식사 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젓가락은 반찬을 뜨니까는, 그러니까 젓가락을 입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건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왜냐면 일본 가면은 또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또 애나 하는 짓이고 젓가락 가지고 다 써야 되고 이러니까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범절은 지금 뭐가 옳다 그러다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다들 예의가 없다 이런 건 범절을 가지고 얘기하지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예의란 뭐냐? 우선 우리가 기본적인 성질로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긍심이에요, 자긍심. 그러니까는 자랑스러울 긍자가 아니에요. 긍정할 긍자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자를 쓴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자긍심 그러면 자랑스러울 긍자를 쓰잖아요.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근데 제가 지금 저기 쓴 거는 긍정할 긍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긍정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예의를 갖출 수 있어요. 자기를 긍정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를 구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나만 보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하고 오래 붙어 있어도 하루 24시간 붙어 있지는 못해요. 잘 적에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도 자야지. 그런데 내가 나를 구박하고 나를 학대하고 이러면은
1년 365일 24시간 죽어서까지도 학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긍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나의 가장 친한 벗이 되어주는 겁니다. 벗이라고 하는 건 편드는 거죠. 뭘 잘못했어도 아무리 죽을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세상에 버림받을 만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무간지옥에 떨어질 짓을 했다 하더라도 나만은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긍심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어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도 내가 나를 버리면은 버림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긍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의 가장 친한 벗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 열등감을 자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지. 이럴 때 쓰는 표현은 자기 열등감을 건드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겁니다.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나의 가장 충직한 종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귀하고 천한 게 있죠. 뭐가 귀천인 줄 아세요? 의식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의 구분은 의식주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유 뭐 춥지 않으면 되지, 덥지 않으면 되지 이래가면서 옷 입는 사람들, 또 음식도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뭐 이러고 아무렇게나 먹는 사람들, 잠자리도 아무렇게, 이게 바로 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귀천을 굉장한 곳에서 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귀하게 대접한다고 할 적에는 그 사람의 의식주를 귀하게 대해주면 귀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천하게 하면 천하게 되는 거고. 옛날에 머슴들 보면은 옷도 참 편리하게 입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왕이 입는 옷은 어떻죠? 자기 혼자도 못 입어요. 입혀줘야 입어, 이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나의 충직한 종이 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은 나를 천하다 하더라도 나는 나를 귀하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똥구더기 속을 구르고 사람들한테 천시받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서 성공한 인물들이 있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징기스칸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은 어린 시절은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었습니까? 하지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거렁뱅이로 태어나가지고 천하를 집어먹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오다 노부나가 밑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자기를 천하게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징기스칸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자기의 가장 충직한 종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다 무시해도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은 무시당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나를 존중하지만은 내가 나를 무시하면 그게 바로 무시당한 겁니다.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우월감을 느낀다거나 똑같은 거예요. 열등하니까는 우월감을 느끼는 거야. 그런 자기 자신에게 열등감, 우월감이 아니라 자기를 진짜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거, 충직한 종이 되는 거, 이런 상태가 돼야 예의를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부심,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줄 아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의 엄격한 스승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잘된 거는 잘됐다, 칭찬도 하고 혼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자부심을 얘기하면은 처음에 얘기한 자긍심하고 충돌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린 아이가 접시를 깼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득다같이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는 접시를 깼냐고 막 야단을 치고 막 조심해야지 호통을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고 너 괜찮니? 이러고 물어봐. 이거 고약한 짓이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먼저 쫓아가서 괜찮아 달래줘야죠. 괜찮아 놀랬지? 그런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너 조심해야지 꾸짖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한테 엄격 간답시고 자부심이 먼저 튀어나오면 안 돼요. 먼저 자긍심이 나오고 자존심이 나오고 자부심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고를 쳤으면은 먼저 내가 내 편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귀하게 대접해주고 대신 청소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따끔하게 혼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자부심부터 튀어나오는 사람은 학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내면 속에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예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풍요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가정은 개판입니다. 집안은 불행해. 풍요롭다고 하는 거는 재물만이 있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모든 부분들이 다 풍요로워야 풍요롭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긍심, 자존심, 자부심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만이 비로소 풍요로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더해져야 돼요. 첫 번째는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것은 배려받고 네 것은 배려하고 우리 거는 서로 배려하고 배려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려라고 하는 거는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거, 네 거, 우리 거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간에서도 그래요. 여기는 내 공간, 네 공간, 우리 공간. 이거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뭔가 인성이 없어 보이죠. 또 업무에 있어서도 내 업무, 네 업무, 우리 업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부하 직원한테 업무를 줬습니다. 그럼 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내 업무인 것처럼 내가 일 시켜놓고 또 가서 옆에서 건드려 잡고. 이거 일 못하는 사람이죠. 이래가지고 조직이 굴러가겠어요. 어디? 그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해서 가져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데서는 아무도 성장 못합니다. 시간도 내 거, 네 거, 우리 거가 있는 겁니다. 내 시간은 배려받고 네 시간은 배려하고 우리 시간은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배려받을 줄 알아야 돼요. 관계에 있어서도 내 거, 네 거, 우리 게 있어요. 내 어머니, 친구 어머니, 또 그 부인, 자식 다 네 거, 내 거, 우리 게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배려하고 배려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배려하고 배려받을 줄 모르면은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삼형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부모는 하나지만은 각기 다른 부모예요. 예를 들어서 형이 부모님한테 잘못한다 해가지고 동생이 왜 부모님한테 잘못돼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형은 지 부모한테 잘못하는 거지 동생 부모한테 잘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아버지 어머니가 됐냐. 형 아버지 어머니는 형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된 거고 동생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낳았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된 거기 때문에 나이도 달라 서로가. 그런데 지 부모한테 잘못한다고 그래. 네 부모한테는 네가 잘하면 되고
각자 부모하고 산 사연도 다른데도 똑같은 사연 속에 살았는 줄 알아요. 이게 배려할 줄 모르는 거거든. 형제지간에 누가 부모한테 잘하는 잘못하는 싸우는 것도 서로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입니다. 예의가 없어가지고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렇게 다 내 거, 네 거, 우리 거를 구분할 줄 알면은 충돌을 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임원 되잖아요. 임원이 해야 할 일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내 거, 네 거, 우리 거 구분해 주는 것만 제대로 해도 조직은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해주면은 싸움이 나. 그래서 국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싸워요. 그리고 국민들은 국가를 욕하지 않습니다. 지들끼리 욕을 하죠. 원래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법을 지키는 나라가 법치주의입니다. 원래 국민들은 법을 안 지키려고 그래. 이게 당연한 거야. 근데 국가가 그걸 안 하면은 국민들이 싸우고 부모가 이 가정의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은 형제지간이 싸워요. 형제들이 싸우는 거는 형제지간의 사이가 나쁜 거는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불화를 부모는 저것들은 맨날 싸움박질해. 본인들이 잘못한 거는 모르고 그리고 제자들이 싸우는 것도 스승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국가가 법을 안 지켜서 국민들이 싸우는데 국민들은 국가의 잘못을 몰라. 부모가 예의가 없어가지고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가지고 형제들이 싸우는데 형제들은 부모 욕은 절대 안 해. 지들끼리만 욕하고 살아. 스승이 그래도 제자들은 스승 욕 안 합니다. 서로가 왼수지간 것처럼 싸우고 살아가죠. 이게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예요. 인사. 인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려면은 사람에는 나보다 높은 사람, 나하고 대등한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 아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윗사람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윗사람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윗사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 스승, 그리고 조직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야. 세 사람이 윗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조직에 소속이 됐는데 나이를 떠나서 그 사람이 나보다 직급이 높아.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다 윗사람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스승이잖아요. 윗사람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 윗사람이에요. 윗사람에는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섬기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부모는 어떻게 섬기느냐? 보온으로 섬기는 거야. 다시 말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효라고 하고 효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흑토입니다. 흑은 이거는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날 별 이거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란 소리예요. 거기에 자식이 들어있어. 이게 효거든요. 부모를 떠받들고 있는 형상을 효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부모를 섬길 적에는 어떻게 섬기느냐? 효로서 섬기는 겁니다. 효는 뭐가 효냐?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효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은혜로움을 느끼고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부모를 존경하거나 또는 부모에게 복종하거나 부모를 사랑하거나 이게 아니라 부모에게는 은혜로움을 느끼고 은혜로움에 보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나온 모든 자식들,
나에게서는 형제 자매가 되겠죠. 다 부모한테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애가 있어야 돼요. 우애가 있다고 하는 거는 형은 동생에게 희생할 줄 알고 동생은 형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복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을 적에 기쁨으로써 나를 돌보주신 게 부모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부모가 연로해지시면은 내가 태어났을 적에 애처럼 돼버립니다. 그런 상태의 부모가 깐난쟁이인 나를 돌보듯이 나도 돌봐드릴 줄 아는 거, 요 세 가지를 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승에게는 존경으로 섬기는 거예요. 존경의 존이라고 하는 것은 술병입니다. 잘 익은 술병을 손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에게 뭔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높이는 거야. 무조건 높은 거야. 스승이라고 하면은 조건 없이 무조건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왜 그래야 되느냐? 경이 뭐냐 하면은 종아리를 걷고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꾸지람을 들을 줄 아는 마음 자세. 존경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데나 대고 존경합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거는 좋아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꾸지람을 달게 들을 자세를 갖추는 것을 존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는 꾸지람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죽을 때까지 나한테 꾸지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건 참 행운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스승을 섬길 적에는 항상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자세. 스승한테 칭찬을 듣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칭찬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헤어져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다 배웠으니까. 그런데 스승한테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스승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쓴소리를 달게 들을 줄 아는 자세. 이게 바로 존경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복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조직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충돌할 적에 누구 의견을 따를 것인가, 이게 복종이거든요. 제일 이런 부분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군대죠. 그리고 또 집안에서도 형과 동생 사이는 직급 문제면 위아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은 형한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윗사람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대등한 사람, 그 외의 사람들은 대등한 겁니다. 대등한 사람들은 친구죠. 어떻게 섬기느냐? 신의로 섬기는 겁니다. 신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편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편들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는 친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편들어주고 싶은 사람하고 친구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하고나 친구를 삼고 벗으로 삼으면 못 써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편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벗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자식이고 제자고 또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은 희생입니다. 부모가 자식 덕을 보려고 하면 못 써요. 그거는 부모로서 바르지 못한 정신자세죠. 스승이 제자의 덕을 보려고 하면 못 써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이 낮은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하면 못 써요. 전쟁이 나서 전진할 적에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부하를 살리고 지가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랫사람이 복종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내 거, 네 거, 우리 거 구분하고 위아래 구분하고 이것만 잘해도 어느 조직이든지 잘 굴러갑니다. 자기가 대범한 사람,
그릇이 큰 사람, 남들한테 자비로운 사람 이런 척 해가면서 위아래 뭉개려고 그러고 내 것 네 거 우리 거 뭉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 되었을 적에는 상당히 피곤합니다. 회사에서 임원이 해야 할 일이 이런 거거든요. 다른 일을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부하직원 시키면 되는 거고, 왜 그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느냐?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조직을 관리한다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거, 네 거, 우리 거 확실하게 구분시켜주고 위아래 구분시켜주고, 그리고 요거를 하면은 항상 아랫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까탈스럽다고. 저거 바늘을 찔러도 피도 안 들어간다. 욕을 합니다. 지들끼리 단결을 잘해요. 하지만은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그거를 하고 있는 상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지 잘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인생 강좌, 인성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 예의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소통의 노하우입니다.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세상이 잘 돌아가죠. 지금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예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어려워지고 있고 가정도 파괴되고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떠셨어요?